이번 영상에서는 렉돌과 캐릭터 조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을 보면 죽은 캐릭터가 특정한 사망 애니메이션 없이 흐느적거리면서 쓰러지거나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정된 사망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물리적인 처리로 다양한 사망 모션을 연출하기 위한 기법으로 이것을 렉돌 혹은 레그돌이라고 부릅니다. 렉돌의 단어적인 의미는 헝겊인형, 봉제완구라는 뜻인데 캐릭터가 힘을 잃고 날아가거나 흐느적거리는 모습이 마치 헝겊인형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캐릭터가 사망 시 특정한 애니메이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넘어지거나 힘으로 날아가는 것을 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렉돌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의 본 구조를 가진 모델이 필요합니다. 사람 형태의 본을 가진 3D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에셋 스토어를 엽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유니티짱을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유니티짱 에셋은 유니티 테크놀로지 재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3D 캐릭터 모델 에셋입니다. 프로젝트에 임포트 해줍니다. 유니티짱 에셋 임포트가 끝나면 유니티짱 모델을 찾아서 씬에 배치하고 바닥이 될 플랜을 하나 깔아줍니다. 이제 이 유니티짱 모델에 렉돌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 뷰에서 우클릭한 다음 3D 오브젝트, 렉돌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렉돌 창이 뜨는데 창의 각 항목에 대응되는 유니티짱의 본을 선택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토탈 매스는 렉돌의 무게를 정하는 값입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사람의 평균적인 부위별 무게 비율에 맞춰 각 부위의 리지드 바디 무게가 정해집니다. 유니티에서 말하는 매스 값의 기본 단위는 1이 1kg이라고 하기 때문에 토탈 매스의 값은 48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스트렝스 값은 각 부위의 본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힘이 약하면 신체 한 부위의 리지드 바디에 힘을 가했을 때 캐릭터가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임시로 1만 정도로 입력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모델의 각 신체 부위에 콜라이더들이 더 씌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캐릭터의 렉돌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렉돌을 적용하지 않은 유니티짱을 옆에 하나 더 배치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렉돌이 적용된 유니티짱만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렉돌을 적용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다시 게임을 플레이시켜서 유니티짱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아직 어딘가 뻣뻣해 보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쓰러지는 모습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렉돌의 옵션을 조정해줘야 합니다. 렉돌을 설정할 때 선택했던 본을 하이어라키 뷰에서 찾아보면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캐릭터 조인트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지드 바디와 콜라이더는 렉돌의 물리 처리를 위한 컴포넌트이고 실제로 각 부분을 연결하고 움직임을 정의하는 컴포넌트는 캐릭터 조인트입니다. 이 캐릭터 조인트에는 많은 수의 프로퍼티가 있는데 중요한 몇몇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커넥티드 바디 프로퍼티는 이 부위가 연결된 부모가 되는 부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의 양다리 허벅지는 엉덩이 혹은 골반에 연결되어 있듯이 모델의 양다리 허벅지에 해당하는 본은 골반에 해당하는 본에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퍼티는 연결되는 부위를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연결될 부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 부위는 게임이 시작할 당시의 월드 좌표에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정하면 다리만 공중에 둥둥 뜨고 상체는 아래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명확한 구조에 맞춰 연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커넥티드 바디를 월드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만한 연출로는 어두운 느낌의 RPG 게임에서 교수형 당한 사형수 같은 오브젝트의 최상단 조인트를 밧줄에 적용해서 월드에 걸어주고 그 아래 몸체에 렉돌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퍼티는 엑시스입니다. 엑시스는 하나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인트가 회전할 축을 결정하는 데 쓰입니다. 간단하게 무릎을 예시로 들자면 X축을 기준으로 잡으면 무릎이 뒤틀리듯이 돌아가면서 회전하게 되고 Y축을 기준으로 잡으면 좌우로 꺾이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Z축을 기준으로 잡으면 앞뒤로 꺾이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축을 결정할 때 1을 넣느냐 마이너스 1을 넣느냐도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입니다. 무릎에서 Z축에 1을 넣으면 무릎이 정상적인 각도로 꺾이지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역관절처럼 무릎이 반대로 꺾여버립니다. 스윙 엑시스는 조인트가 회전할 두 번째 축을 의미합니다. 엑시스 프로퍼티와 관련해서 관절이 회전할 두 번째 방향을 정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부 내용은 엑시스 프로퍼티와 같습니다. 그 다음 프로퍼티는 트위스트 리밋입니다. 트위스트 리밋은 엑시스 프로퍼티에 정한 회전축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프로퍼티로 트위스트 리밋 스프링, 로우 트위스트 리밋, 하이 트위스트 리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로우는 움직이는 각의 하한 값을 정하는 것이고 하이는 상한 값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무릎을 예시로 들자면 기본값의 하한은 마이너스 80도, 상한은 0도로 정해져 있는데 게임을 플레이시켜서 살펴보면 어색한 꺾임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상한과 하한을 모두 0으로 잡고 플레이시켜보면 다리가 전혀 꺾이지 않고 뻣뻣한 나무 토막처럼 주춤거리다 쓰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상한값만 90으로 주고 플레이시키면 다리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이면서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스트 리밋 스프링 옵션은 트위스트 리밋에서 제한한 각도보다 더 많이 꺾이는 것을 허용하되 얼마만큼의 힘으로 제한 각도로 돌아오게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의 허용 각도를 원래대로 돌리고 스프링을 10으로 준 다음 게임을 플레이시키면 유니티장이 마이너스 80도보다 더 많이 무릎을 꺾으며 쓰러지고 몸의 무게보다 무릎을 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링을 100으로 올려주면 더 강한 힘으로 다리가 몸을 밀어내면서 무릎이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윙 리밋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스윙 리밋 스프링은 트위스트 리밋 스프링과 같은 내용의 옵션이지만 엑시스가 아닌 스윙 엑시스에서 정한 축을 대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스윙 리밋 프로퍼티는 1과 2가 따로 있는데 이 경우에 스윙 1은 스윙 엑시스에서 지정한 축을 의미하고 스윙 2는 그 나머지 축을 의미합니다. 먼저 스윙 1의 리밋을 90으로 지정하고 플레이했을 때와 스윙 2의 리밋을 90으로 지정하고 플레이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프로퍼티는 브레이크 포스와 브레이크 토크입니다. 이 프로퍼티들은 조인트의 연결이 파괴되기 위해 가해져야 할 힘을 의미합니다. 기본값은 인피니티인데 이것은 얼마나 강한 힘이 가해지던지 상관없이 절대로 조인트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이 값을 인피니티가 아닌 값으로 설정하면 설정한 값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조인트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폴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힘이 가해지면 끊어지게 되고 토크의 경우에는 회전 힘이 가해지면 끊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캐릭터 모델의 경우에는 조인트가 끊어지면 이렇게 폴리곤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캐릭터에는 인피니티 옵션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프로퍼티를 사용하기 좋은 예시로는 각 부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완벽하게 나눠진 골렘 같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운 프로퍼티들을 토대로 캐릭터가 쓰러지는 모습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봅시다. 캐릭터가 쓰러질 때 제일 어색한 부분은 무릎이 제대로 꺾이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릎이 꺾이는 제한 각도를 더 크게 주는 것입니다. 로우 트위스트 리밋을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150으로 바꾸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각도 제한을 그대로 두고 스프링을 10 정도 주는 것입니다. 역시 쓰러질 때 무릎이 좀 더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쓰러집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마음에 드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면 캐릭터의 무릎이 좀 더 자연스럽게 꺾이면서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머리카락이 너무 뻣뻣한 게 거슬립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캐릭터 조인트 컴포넌트는 추가적인 본이 있는 캐릭터라면 그 추가본에도 물리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유니티장에게는 머리카락에도 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 본에도 캐릭터 조인트를 적용해서 렉돌이 되었을 때 머리카락 역시 움직임을 보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나중에 비교용으로 쓰기 위해서 현재 상태의 유니티장을 하나 복사해 두겠습니다. 유니티장의 뒷머리카락 본은 헤드에 연결된 헤어테일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본을 선택하고 캐릭터 조인트와 스피어 콜라이더를 붙여줍니다.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는 캐릭터 조인트 컴포넌트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캐릭터 조인트를 생성하고 나면 커넥티드 바디에 헤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의 조인트가 머리에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피어 콜라이더의 크기를 조절해줘야 합니다. 만약 크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현란한 브레이크 댄스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콜라이더의 크기를 적절하게 수정해줍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으니 0.1로 수정해줍니다. 이 과정을 머리카락 끝까지 반복해줍니다.
커넥티드 바디는 무조건 머리에 연결하면 안되고 각 본의 부모에게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설정을 끝내고 나서 머리카락 본에 캐릭터 조인트를 심은 모델과 심지 않은 모델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에도 렉돌이 적용된 캐릭터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져 모양이 잡히는 반면에 적용되지 않은 캐릭터의 머리카락은 그대로 뻣뻣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형이 아니거나 인간형에서 확장된 모델의 경우에도 적절하게 캐릭터 조인트를 심고 형태에 맞는 콜라이더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렉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 렉돌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에서 캐릭터들이 죽은 뒤에 달려가고 있던 방향이나 공격받은 방향의 반대로 날아가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기능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유니티장에 렉돌을 추가하면서 선택했던 본드를 살펴보면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이 리지드 바디 중에 원하는 신체 부위의 리지드 바디에 힘을 가해주면 캐릭터가 날아갈 겁니다. 그럼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리지드 바디 변수를 선언하고 업데이트 함수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리지드 바디의 add force 함수를 사용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고 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오고 나면 유니티장에게 만든 컴포넌트를 붙이고 바디 프로퍼티에 신체의 중심이 되는 가슴 쪽 척추의 리지드 바디를 넣어줍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실행시키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봅시다. 그러면 유니티장이 쓰러지려다 앞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렉돌이 쓰러지는 기능을 자연스럽게 게임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에서 렉돌을 사용할 때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캐릭터 오브젝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캐릭터의 체력이 0이 되어서 사망하면 캐릭터 오브젝트를 렉돌 오브젝트로 교체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캐릭터 오브젝트와 렉돌 오브젝트를 교체해주는 코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렉돌 체인저라는 이름으로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를 엽니다. 스크립트 에디터가 열리면 캐릭터 오브젝트를 저장할 변수와 렉돌 오브젝트를 저장할 변수를 게임 오브젝트 타입으로 선언하고 힘을 가해야 할 렉돌의 리지드 바디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체인지 렉돌 함수를 만들어서 캐릭터 오브젝트를 비활성화시키고 렉돌 오브젝트를 활성화시킨 뒤 렉돌의 리지드 바디에 힘을 가해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함수에서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캐릭터가 사망한다고 가정하고 체인지 렉돌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듭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온 다음에는 프로젝트 뷰에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하나 생성하고 이 애니메이터에 달리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렉돌 없이 세워둔 유니티장의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의 컨트롤러 프로퍼티에 새로 만든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할당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아까 만든 렉돌 체인저 컴포넌트를 붙여줍니다. 이어서 렉돌 유니티장과 일반 유니티장을 그 자식 게임 오브젝트로 넣고 캐릭터 오브젝트 프로퍼티와 렉돌 오브젝트 프로퍼티에 할당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좌표는 0으로 만들어줍니다. 스파인 프로퍼티에는 렉돌의 스파인 툴을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작업하고 나면 렉돌에 붙어있는 스크립트를 제거한 뒤 비활성화시켜서 숨겨줍니다. 모든 작업을 끝내고 게임을 플레이시키면 먼저 애니메이션을 가진 캐릭터 오브젝트가 달리고 있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캐릭터 오브젝트가 렉돌로 바뀌면서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캐릭터가 렉돌로 바뀔 때 갑자기 캐릭터의 포즈가 T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렉돌의 기본 자세가 T자 자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어색한 렉돌 전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캐릭터의 본은 유니티 하이어라키 위에서 오브젝트로 볼 수 있는데 각 본은 위치와 각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가집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가진 오브젝트와 렉돌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살펴보면 같은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하면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 오브젝트가 렉돌 오브젝트로 교체될 때 각 본들의 위치와 각도를 전해주면 캐릭터 오브젝트가 취한 마지막 포즈를 렉돌 오브젝트가 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돌 체인저 스크립트를 더블클릭해서 스크립트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카피 캐릭터 트랜스폼 투 렉돌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듭니다. 이 함수에 캐릭터 오브젝트와 렉돌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을 받아서 자식 오브젝트로 한 계층씩 내려가면서 캐릭터가 가진 각 본의 위치와 각도를 렉돌의 본으로 전달해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함수를 완성하면
체인지 렉돌 함수에서 캐릭터 오브젝트와 렉돌 오브젝트의 활성화 상태를 바꾸기 전에 카피 캐릭터 트랜스폼 투 렉돌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에디터로 돌아온 다음 게임을 플레이시키고 캐릭터 오브젝트가 달리기 애니메이션을 취하는 도중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달리는 동작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렉돌의 성능은 캐릭터의 사지 전체와 각 관절의 물리를 모두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캐릭터가 죽고 난 이후에 몇 초간 물리를 켜두다가 그 이후에 더 이상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되면 물리 계산을 끄거나 아예 오브젝트를 지우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렉돌과 캐릭터 조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벨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